성장하는 뇌가 건강한 뇌입니다. 정상적인 뇌는 나날이 성장합니다. 뇌는 자기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극은 뇌의 영양분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뇌는 활력을 찾습니다. 오늘부터 100세까지 하루 하나씩 뇌에 필요한 자극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30여 년간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뇌 영상을 관찰해온 뇌 전문의이자 뇌과학 연구자가 쓴 책을 소개합니다. 가토 도시노리의 늙지 않는 뇌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뇌도 늙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과 달리 나이가 들어도 뇌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0,000명 이상의 MRI 뇌 영상을 분석하고 진단한 결과 3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뇌에는 저마다 개성이 있고, 둘째, 뇌의 형태는 나날이 변하며, 셋째, 사용하면 할수록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뇌의 대표적인 기능인 사고, 전달, 감정, 이해 등 8개의 뇌번지를 소개하고 각각의 뇌번지를 단련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뇌가 젊어지는 생활습관과 당장 실천해야 할 뇌건강 수칙, 뇌가 젊어지는 식사법 등을 소개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여도 뇌는 성장하고, 심지어 아직 자라지 않은 세포 또한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늙지 않는 뇌,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는 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도시노리의 늙지 않는 뇌 사용 설명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뇌를 보면 건강 수명이 보인다. 저는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MRI 뇌 영상을 분석, 진단,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부터 3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뇌에는 개성이 있다. 뇌의 형태는 나날이 변화한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성장한다.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한 종류가 아니며 그 수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집단으로 활동함으로써 복잡한 뇌의 움직임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포 집단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렇듯 역할이 같은 세포들은 뇌에서도 같은 위치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포의 움직임 차이에 의해 뇌를 약 120개 영역으로 구분해 그것을 뇌번지로 명명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것을 관장하는 뇌번지가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단일한 뇌번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뇌번지가 연계해서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음성을 듣는 청각계 뇌번지, 언어를 잘 듣고 의미를 이해하는 이해계 뇌번지, 그리고 상대의 표정을 읽고 이해하는 시각계와 감정계 뇌번지,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한 전달계 뇌번지가 연계해서 움직입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에서는 신경섬유라는 회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세포가 발신하는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케이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면 신경섬유가 모이는 백질이라는 부분이 점점 두꺼워지고 부채 모양으로 퍼집니다. 이를 가리켜 해부학적 정식 명칭으로는 수초 형성이라 합니다.
그 모양을 MRI로 관찰하면 마치 나뭇가지가 뻗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뻗은 가지라고 부릅니다. 뻗은 가지 하나하나가 뇌번지를 이룹니다. 뇌번지가 발달하면 할수록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갈라지며 성장합니다. 가지의 수와 두께, 즉 뇌의 성장 상태는 사람마다 달라 같은 모양을 한 뇌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뇌 형태도 다릅니다. 뇌는 인생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타고난 신경세포 유전자를 뛰어넘어 성장해 갑니다. 예를 들면 태아의 뇌는 처음 형성되었을 때는 미끈미끈하고 깨끗하지만 태어나기 10주 전 정도가 되면 조금씩 뇌에 주름이 잡힙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뇌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경험 자체이며 그래서 뇌에는 개성이 생깁니다. 백세가 되어도 성장하는 뇌. 연령과 성장의 단계에 따라 뇌 속에서는 활발하게 성장하는 부위의 위치가 변화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의 뇌는 우선 운동에 관계되는 뇌번지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언어를 관장하는 뇌번지가 발달합니다. 아이의 뇌가 어른의 뇌로 바뀌는 것은 약 30년 후입니다. 즉 30세 전후에 뇌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뇌 전체를 사용하는 응용력이 증가합니다. 특히 실행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초전두엽은 40대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이 발달하면 인생 경험을 기반으로 깊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 사람과 접하면서 양성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초전두엽은 무려 100세가 넘어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어려운 이야기나 깊숙이 숨어있는 사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고가 유연해지고 인격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뇌는 3세 정도면 성장이 거의 멈추고 어른이 되면 더는 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들면 뇌는 점점 쇠퇴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10,000명 이상의 뇌 영상을 MRI로 분석해 본 결과 저는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뇌 속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세포가 있고 또한 연령에 따라 전성기를 맞는 뇌번지에 자극을 주면 뇌는 더 성장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인의 시작이 아니라 뇌가 가장 성장하는 시기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뇌가 언제라도 성장한다는 것을 알면 더 나은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여겨지는 일에도 자꾸자꾸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곤 체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은 뇌가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뇌의 형태는 오로지 일상생활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점은 나이가 몇 살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과 휴일을 포함해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이 곧 그 사람의 뇌를 특징 짓습니다. 즉 사람의 인생과 능력은 뇌의 성장 방식과 표리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어떤 뇌인가? 뇌의 건강 비결을 찾고자 하는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어떤 상태의 뇌가 건강한 뇌인지 답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의 건강에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글루코스, 즉 포도당입니다. 당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산소입니다. 혈관을 따라 산소가 공급됨에 따라 뇌는 기능합니다. 그리고 셋째, 정보입니다. 뇌는 정보를 취하면서 성장합니다. 즉 뇌에는 당과 산소만이 아니라 정보, 즉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뇌를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의대의 뜻을 둔 것이 14세 때인데요. 그 이후 줄곧 뇌와 식물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물을 키우는 것과 거의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성장하면서 빛, 물, 공기, 그리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당, 산소, 그리고 정보라는 영양을 얻어 비로소 뇌는 건강해집니다. 그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뇌는 일순간에 쇠퇴합니다. 친구와 싸움을 하면 사람은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즐거운 만남을 가지면 기운이 펄펄 납니다. 결국 경험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의 건강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에 뻗은 가지가 사인을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뇌를 보면서 뻗은 가지의 사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뇌 건강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테마입니다. 저는 뇌를 제대로 연구해 보려고 의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학하고 나서는 실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의학부에서는 뇌의 병에 대해서만 공부할 뿐 뇌 전체, 특히 뇌 건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뇌가 병들면 정상적 움직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뇌에 생기는 병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뇌가 병들면 뇌 전체가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록 뇌가 병들었다 해도 아직 뇌에 망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뇌 전체가 건강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뇌란 어떤 뇌일까요? 정답은 성장하는 뇌가 건강한 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뇌는 나날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뇌는 성장을 멈추고 일시에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뇌는 얼마든지 더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 뇌는 3세까지 맹렬하게 성장해 어른의 뇌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약 100년 전에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뇌의 성장 과정이 다르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뇌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뇌는 성장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뇌의 표본을 단지 현미경으로만 보았기에 그 사람이 생전에 어떻게 생활하며 뇌를 창조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부모들은 아이들이 모두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기 때문에 뇌의 성장은 유전적 성질에 따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유전자에 의해 뇌의 성장 순서는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런 경험도 없이 아무런 자극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뇌의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정보와 환경에 따라 뇌의 성장 정도는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뇌는 당분과 산소를 영양분으로 합니다만 여기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숙한 뇌가 비로소 성장합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방치한 아기의 경우 태어나 4개월이 경과해도 청각계 뇌번지 가지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시간을 들여 제대로 귀를 통해 뇌에 정보를 주입한 아기는 뇌의 가지가 부쩍부쩍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며 말을 걸면 아기의 뇌도 결국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어머니가 희망을 가지고 아기에게 말을 걸고 풍부한 육성 정보를 반복함으로써 아기의 청각계 뇌번지가 자극을 받아 그 부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가 성장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능력은 처음부터 구비된 것이 아니라 꿈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에 의해 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뇌를 창조합니다. 즉 뇌는 자기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뇌의 잠재 능력 세포 깨우기. 나이가 들에 따라 뇌의 신경세포는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가 쇠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에는 잠재 능력 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이전에는 어른이 되면 뇌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기간 뇌 영상 연구를 계속해 본 결과 뇌는 20세를 지나서도 성장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뇌의 신경세포는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줄어들기 시작해 노화합니다. 그러나 한편 뇌에는 사용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신경세포가 방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를 저는 잠재능력 세포라고 부릅니다. 잠재능력 세포는 너무나도 방대해 100년을 살아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한평생을 써도 아마 전체의 1%도 못 쓸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뇌의 역량을 전부 쏟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뇌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뇌를 점점 성장시키는 고령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령자의 뇌 영상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100세 전후인 분들도 있는데 모두들 활력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지적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뇌를 MRI로 분석해 보니 뇌의 가지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해 본 결과 하루를 보내는 방법과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이 뇌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늘 도전하는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는 운동을 매일 하고 균형 있는 식사와 소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뇌가 건강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의 뇌를 활용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 세포를 지속해서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건망증이나 의욕 저하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그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한편 뇌의 신경세포는 모두 균등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도태되는 부분도 있고 미숙한 상태 그대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뇌에 있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 미숙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습관이 있다면 뇌의 미숙한 세포도 차례로 눈을 떠 뇌의 가지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뇌의 가지 뻗기는 40대 정점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어떻게 일상을 보내느냐에 따라 뇌의 가지가 성장하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자극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 사람의 뇌는 점점 퇴화되고 쇠약해집니다. 도전하는 뇌는 늙지 않는다. 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려면 단순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향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향적이 되면 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잠자던 잠재 능력 세포를 눈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기분은 뇌에 나쁜 영양소를 주는 셈이어서 뇌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사고가 정지되고 스트레스까지 생겨납니다. 따라서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치매와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것이야말로 뇌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뇌는 처음이라 도전하고 싶어 라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이 들면 아무래도 전향적 마인드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다소 강제라도 좋으니 일단은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비결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내 일에 대해 의욕을 갖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은 네 번째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쉽게 해줍니다. 청각계와 시각계의 뇌번지도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인지하면 움직임이 더 활발해집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해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목표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뇌는 성장합니다. 근육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뇌와 마음의 문은 평생 열어두어야 합니다. 8개 뇌번지 단련법. 뇌번지가 쇠약해지면 사람은 한순간에 늙습니다. 운동계 뇌번지를 예로 들자면 보통 집안에만 있으면서 그다지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운동계 뇌번지가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운동계 뇌번지는 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몸을 움직입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나면 머리가 움직이고 몸을 돌려 눕는 것이 가능해지고 팔다리를 활용해 기어다니다가 결국엔 걷기 시작합니다. 이는 운동계 뇌번지가 기능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움직이면서 또한 이것저것 만지며 정보를 얻고 배웁니다. 즉 감각계 뇌번지와 운동계 뇌번지는 뇌를 강하게 하는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계 뇌번지 뒤에는 감각계 뇌번지와 감정계 뇌번지가 있습니다. 꼬집으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감각계 뇌번지입니다. 그런데 발을 밟히면 화가 나는 것, 그것은 감각계 뇌번지의 자극을 통해 감정계 뇌번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직후부터 뇌의 성장을 촉진하는 운동계 뇌번지와 감정계 뇌번지에 연결된 감각계 뇌번지를 발달시키는 것이 나이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포인트입니다. 바꿔 말해 이 두 개의 뇌번지가 둔해지면 뇌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8개의 뇌번지는 각각 독자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중 어느 뇌번지를 먼저 단련할 것인지를 의식해서 행동하면 그 부분만 더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이 특기인 사람이라면 이미 운동계 뇌번지는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가 특기인 사람은 청각계가, 연극을 하는 사람은 감정계와 전달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것이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와 관계된 뇌번지가 쇠약해져 갑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가능한 한 8개의 뇌번지를 전부 사용하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으로 8개 뇌번지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1. 사고계 뇌번지 트레이닝. 하나의 식재료로 3가지 메뉴 생각하기. 요리 레시피 책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도 업무나 직장생활 등으로 바쁜 날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저녁 같은 메뉴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식재료로 3개의 메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메뉴를 생각할 때 사고계 뇌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오늘 저녁은 카레를 해보자 라고 결정했다면 슈퍼에 가서 감자를 고르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자 샐러드와 감자찌개도 해먹을 수 있겠네. 이처럼 같은 식재료로 가능한 요리 메뉴를 2개 이상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고계 뇌번지가 잘 작동해 머릿속에서 자꾸자꾸 요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2. 전달계 뇌번지 트레이닝. 상대방과 눈 맞추며 미소 짓기. 대화가 서툰 사람들은 사람 사귀기가 어렵다고 여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긴장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초조하게 화제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짓기를 하면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말만이 아니라 서로의 분위기와 표정으로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웃기라도 하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미소와 같이 표정을 만드는 행위는 우뇌의 전달계 뇌번지를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적대 세력이 많은 마을에 진입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대장이 부하들에게 마을에 들어갈 때 미소를 지으며 들어가고 민간인 집에 방문할 때도 미소 짓는 걸 명심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군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대하니 숨어서 분위기를 살피던 어린이들이 병사들에게 미소를 답하면서 나오게 되었고 수색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3. 운동계 뇌번지 트레이닝. 양손으로 욕실과 화장실 청소하기.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은 몇 번이나 계속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뇌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하는 것만 반복하면 뇌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집에서 욕실이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청소를 해보세요. 잘 사용하지 않은 운동계 뇌번지에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고 의욕이 생깁니다. 자신이 잘 쓰는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4. 감정계 뇌번지 트레이닝. 감사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떠올리기. 일단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주변 사람 3명을 떠올려 봅시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다면 전화로 세상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이 뇌의 습관을 바꿔줍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5. 이에게 뇌번지 트레이닝. 오래 입은 양복을 버리기. 집에 장롱을 열고 자신의 양복을 보면서 이것은 아직 입을만 하네, 이것은 조금 낡아서 입기 힘드니 버리자 라고 하듯이 뇌에서 이러한 구분 작업을 담당하는 곳이 이에게 뇌번지입니다. 버릴 양복과 버리지 않을 양복을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서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치우지 않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이에게 뇌번지의 움직임이 녹슬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6. 청각계 뇌번지 트레이닝. 가족과 이웃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통 집에 안팎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의식해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발소리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듣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아들의 발소리, 이것은 3층 사는 이웃 아저씨의 발소리와 같이 발소리를 의식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청각계 뇌번지를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시각계 뇌번지 트레이닝. 아침에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집을 나서자.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정보를 얻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때로는 생활 리듬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서봅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집을 나서면 하늘의 색깔이 다르고 계절 변화를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등 평소 보지 못하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것이 시각계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8. 기억계 뇌번지 트레이닝. 하루에 5분 추억이 깃든 물건 바라보기. 이전에 사용했던 문고리나 책 등 추억이 깃든 물건을 한 번씩 살펴보면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추억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사건 또는 선물한 사람을 생각해내면 기억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민감하게 깨닫게 되고 자연스레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즉 뇌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작가 이스키 히로유키 씨가 고독의 추천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하잘것 없는 것도 못 버리고 소중히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찻집의 성냥갑을 보면 그것을 처음 얻었을 당시의 추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이 지나간다 라고 하더군요. 일본 말로 단샤리, 곧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뇌는 얼마나 노화되었을까? 8가지 체크 포인트. 다음에 열거하는 8개 항목은 뇌의 노화를 진단해보는 체크 포인트로 실제로 다음과 같이 생활하면 노화가 촉진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당신의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1.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일방적으로 화내는 경우가 많다. 3. 남의 험담을 자주 한다. 4. 자기 부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5.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 젊은이들을 내친다. 6. 집과 회사를 반복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 7. 부인이나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8. 어제 뭘 먹었는지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앞에서 열거한 항목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감정적이 된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뇌는 노화되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다음 3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화내지 않는 날을 정하고 꼭 지킨다. 화내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물론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자라고 결심을 해놓고도 자기도 모르게 부하들에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참으며 오늘 하루는 절대 화내지 않기로 해봅니다. 그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트레이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로애락 각각의 표정을 지어본다. 뇌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우선 희로애락 각각의 표정을 지어봅니다.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은 뇌번제에 자극을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2사람이 행하는 희로애락 반대 트레이닝입니다. 룰은 간단한데 상대와 반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울상을 지으면 나는 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상대가 화난 표정을 지으면 나는 즐거운 표정을 짓습니다. 만일 게임을 할 상대가 마땅히 없다면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3번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트레이닝이 됩니다. 무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안구를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업무로 고민 중인 사람은 해결책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눈과 입을 움직여 보세요. 여러 가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 실은 많은 고민이 날아가 버립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본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의 이야기에 흥미를 표시하고 어떤 정보든 관심을 가지고 흡수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뇌를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뇌 체크법. 일상생활이 만성화되어 있으면 뇌도 만성화되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활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뇌가 매너리즘에 빠진 뇌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0개 항목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것에 체크해 봅니다. 1.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날이 주 3일 이상 있다. 2. 오전 중 졸리는 날이 있다. 3. 뭔가에 대해 귀찮다라고 느낀다. 4. 3년 이내에 실현하고 싶은 꿈이 없다. 5. 1년 이상 여행을 가지 않았다. 6.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늘 똑같다. 7. 정기적으로 운동하지 않는다.
8. 마음이 설레는 친구, 지인, 유명인이 없다. 9. 미용실과 이발소를 2년 이상 바꾸지 않았다. 10. 체중이 1년간 2kg 이상 늘었다. 11.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12. 간편식과 편의점 도시락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13. 최근 일주일 동안 크게 웃어본 적이 없다. 14. 최근 반년간 친구가 한 사람도 늘지 않았다. 15. 일주일에 걷는 시간이 10시간 이하다. 16. 일주일간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 17. 주말에는 주로 집에 있는다. 18.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이 없다. 19. 잘 쓰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 20. 영화나 연극, 콘서트 또는 무언가 배우러 간 것이 3개월 이상 지났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요? 4개 이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5개에서 14개인 사람은 뇌가 만성화될 우려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5개 이상이라면 이미 뇌가 만성화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트레이닝법. 치매에 걸리는 전 단계가 은둔형 뇌인데 이렇게 되는 데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힘이 쇠퇴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수긍하는 사고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문불출형 뇌에는 기억할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라는 2가지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 새로운 화제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든 항상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트레이닝법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과 잡지를 보다 보면 때때로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나 신조어 혹은 새로운 외래어 등 처음 접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트레이닝법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보고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이 다소 번거롭다면 수첩 등의 모르는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꺼번에 조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든 사전을 찾아보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어쨌든 알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제 아버지는 현대용어 기초지식이라는 책을 늘 곁에 두고 모르는 단어가 생길 때마다 찾아보시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5개에서 10개의 단어를 목표로 새로운 단어를 찾거나 배우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언어를 외우는 행위는 기억의 뇌번지와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또한 2가지 신문이나 유사한 잡지를 비교해가며 읽는 트레이닝법도 추천합니다. 2가지를 비교하며 읽기 때문에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증강됩니다. 정년을 맞게 되면 공부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신문과 잡지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뇌번지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년) 이상 젊어 보이는 방법. 보통 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의사들이 정신을 다잡으세요 라고들 말합니다. 병뿐 아니라 나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연령이 60세라도 40세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몸을 움직일 기회도 자연스레 늘어나 정말 40세인 듯 젊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꼭 연령대에 맞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57세이지만 여기서 50을 빼고 7살이라 생각하고 미래의 꿈을 꿉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28살인 것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연령에 맞추어 행동하다 보면 뇌는 정말로 그 연령의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제 경우 가장 혈기왕성했던 나이인 28세를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그 시절의 나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20년쯤은 거꾸로 되돌려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다시 분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치매에 걸리는 뇌를 멀리하고 성장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늙지 않은 뇌 사용 설명서 읽어드렸습니다. 뇌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늙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도전하는 뇌가 늙지 않는다는 말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성장하는 뇌를 만들려면 새로운 일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라는 저자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